28대 이번 선거 정책 토론회 진행을 맡은 판매지회 선관위 간사 노병영입니다. 토론회 진행에 앞서 토론 진행 순서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토론은 1부와 2부로 나누어 진행하며 1부는 후보별 인사, 선관위 공식 질의사항, 상호 지명 토론 순으로 진행하며 순서는 기합의된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2부는 1부가 끝난 뒤 후보별 기조 발언 및 공약 설명을 진행하며 이 내용은 동영상 유세로 대체하겠습니다. 후보자 발언이 제한된 시간을 초과할 시 마이크는 자동으로 꺼지며 종료 10초 전 타종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8대 이번 선거 정책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후보별 인사입니다. 기호 1번 엄태일 후보님부터 자기소개 진행해 주시고 1분 이내로 진행해 주십시오. 여러분 반갑습니다. 판매 지회장 후보 기호 1번 엄태일입니다. 판매지회는 미래와 과거가 공존합니다. 시대의 흐름을 따르기에는 아직 준비가 미비하다 판단됩니다. 과거의 판단과 과거의 안목으로는 판매지회를 이끌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위기노조라고 합니다. 불신이 팽배합니다. 하지만 저 엄태일 투명하고 함께하는 판매지회를 만들겠습니다. 부정과 비리 뿌리 뽑겠습니다. 당당하고 책임지는 판매지회를 만들겠습니다. 기호 1번 엄태일 현장 속에서 숨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박정식 의원님 주십시오. 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판매지회 기호 2번 박정식 투쟁을 인사드리겠습니다. 투쟁! 녹록치 않은 판매 현실입니다. 조합원 동지들도 아시겠지만 노동조합의 위상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저 판매 기호 2번 박정식은 이 떨어진 위상을 반드시 원상복귀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 가면 우리 조합원들이 많은 이야기들을 하십니다.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저는 대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저부터 반성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조합원 동지 여러분, 땅에 떨어진 위상, 장기발전위원 모두 제가 하겠습니다. 2년 동안 주어진 시간에 꼭 완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합원 동지 여러분, 기호 2번 박정식 꼭 믿고 투표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기호 3번 윤찬영 후보님 진행해 주십시오. 우리 조합원들이 바라는 평범한 삶이 있습니다. 과다용품에 의한 임금 손실과 스트레스가 없는, 미행감시 사찰에 의한 불안과 공포, 스트레스, 상호 불신과 반목이 없는, 근골격계 질환에 의한 스트레스가 없는, 단협의 후퇴에 의한 복지의 축소가 없는 그러한 평범한 삶, 그러한 평범한 삶을 위해서 노동조합은 다시 한번 그 중심에 우뚝 서야 합니다. 그리고 좀 더 노력해야 합니다. 그 중심에 서보고자, 조금 더 노력해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28대 판매지회장 후보 기호 3번 윤찬영 조합원 동지들께 인사드리겠습니다. 투쟁! 감사합니다. 두 번째로 선관위 공식 질의사항입니다. 선관위 공식 질문으로 당선 후 판매 장기발전위원회의 발전 방향성에 대한 후보대의 생각을 발언해 주십시오. 그 1번 엄태일 후보부터 해주시고 제한 시간은 2분입니다. 판매 장기발전위원회가 정식 가동된 지 언 4년입니다. 4년 중 2년은 현장위원이라는 표현 하에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7대 2년은 현장위원들만의 위원회가 돼서는 안 된다라는 현장에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위원회의 내용이 조합원들과 저 밑바닥까지 알려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렇다 보니 조합원들은 말합니다. 현장위원회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를 알고 있느냐고 물어봅니다. 장기발전위원회가 판매지의 노동조합의 발전을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물어봅니다. 저 엄태일 솔직히 말씀드려서 다 못했습니다. 장기발전위원회의 내용이 정확하게 현장에 뿌려지고 함께 할 수 있는 내용으로 다
다가왔을 때 설명하고 이해시키고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 내용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생각, 월급제에 대한 생각, 업무 다변화에 대한 생각, 모든 것을 제 개인의 생각으로 치부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위원회에 대한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제가 이 귀중한 시간에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저는 당선 즉시 현장과 함께 할 수 있는 장기발전위원회, 그리고 장기발전위원회의 의제는 현장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기구로서의 위상을 더 높일 수 있고 또 미래 발전에 대한 조합원들의 여망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위원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기호 2번 박정식 후보님 발언해 주십시오. 네. 처음 대의원대회 안건 올린 게 기호 2번 박정식입니다. 그게 벌써 8년이 됐습니다. 그 8년에 처음 대의원대회 월급제 완전 월급제 관련하여 실시를 했지만 지금까지 어느 성과를 내지는 못했습니다. 그나마 4년 전부터 대의원대회 속에서 월급제 관련해서 회사하고 의제 4개를 만들었습니다. 그 의제 4개 속에서 지금 거점만 계속하고 있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실무위원으로 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회사가 들어준 거점은 저희들이 다 해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월급제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내용들이 없습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 안타까움이 제 마음을 좀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 혼자서 할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다. 물론 현장에 소통 안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 집행부가 해야 되겠죠. 그걸 못한 건 집행부 탓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기 앉아있는 제 대의원 탓이기도 합니다. 저 박정식이는 당선이 되면 장기발전위원회 월급제 관련해서부터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고차 관련, 그 다음에 플릿 지정 관련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은 임금이라고 생각합니다. 플릿 지정 관련해서 이 임금 기초를 어떻게 따지느냐에 따라서 저희들이 완전 월급제의 기초가 될 거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지회장이 당선이 되면 우리 조합원들을 위해서 제가 최초 안건 발의한 그 의도대로 우리 조합원들을 위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하나하나 집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기호 3번 윤찬영 후보 발언해 주십시오. 영업 현장에서 겪는 스트레스는 물론이고 과다용품에 의한 임금 손실이 과연 얼마인가? 저희가 평균 판매 대수를 4대라고 했을 때 대당 20만 원의 비용이 지출된다라고 했을 때 1년이면 1,000만 원에 가까운 돈이 저희들에게 임금 손실로 돌아옵니다. 10년이면 1억이고 20년이면 2억입니다. 임금 손실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가 매년 임금 협상을 통해서 성과금을 받고 있습니다. 성과금 받을 때마다 차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100%당 작게는 60만 원에서 87만 9천 원까지 저희가 올해 400%를 받았습니다. 4832 320만 원이 넘는 금액에 임금 차별과 임금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것들에 대한 근원적인 해결책을 찾고자 했었던 노동조합의 노력이 결국은 영업 현장에 맞는 완전 월급제의 완성이라고 하는 실현이라고 하는 목표를 두게 된 것입니다. 2020년 제26대 집행부부터 장기발전위원회를 만들어서 지금까지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장기발전위원회는 업무 다각화, 업무 다변화를 포함해서 거점 경쟁력 강화를 위한 거점 고급화, 대형화의 내용들이 또한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난 4년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제는 현장의 조합원들에게 회사가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해야 될 시간이 되었습니다. 청사진을 제시해야 될 시간이 되었습니다. 제28대 집행부는 그러한 역할을 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할 것입니다. 조합원 동지들을 위해서 반드시 그렇게 할 것이고 또 해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상호 지명 토론입니다. 상호 지명 토론은 각 후보별 5분이 주어지며
질의자 이외 후보들은 답변만 할 수 있습니다. 제한 시간은 5분이니 유념하셔서 질문과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 1번 엄태일 후보님부터 질문 시작해 주십시오. 예, 기호 1번 엄태일입니다. 현장에서 선거 운동을 하면서 많은 조합원들에게 질문도 받고 질타도 받고 칭찬도 받았습니다. 그 중에 머릿속에 남는 거는 질타와 칭찬이 아니라 질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영업을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언제까지 고용이라는 표현 하에 안정적으로 생활을 할 수 있고, 우리가 언제까지 후배들한테 이 직장은 참 좋은 직장이다라고 자랑하고 같이 끌어갈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상당히 난감하기도 했지만 마음이 아팠습니다. 미래전망이라고 표현들을 많이들 하십니다. 완전 월급자라고 표현들도 많이 하십니다. 네, 미래로 가야 될 부분은 완전 월급자 맞습니다. 영업관리라는 표현하에 완전 월급제로 가야 되는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현재 영업활동에서 지원 방안이 상당히 모자른 게 현실입니다. 제가 질문하고 싶은 거는 답은 제가 일단 먼저 질문을 드리고 그 이후에 답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번 박정식 후보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영업 지원 방안에 대한 오색된 게 생각하고 계신 내용이 있다라고 하면 30초 이내로 짧게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영업 지원 방안은 거점 관련이 가장 저는 시급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시골이라는 말씀도 죄송합니다만 지방과 도시와 거점 관련해서 큰 차이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거점 관련해서는 아직도 지방 거점에서는 옛날 간판 달고 있는 해도 아직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부터 차차차차 해결해 가면서요. 대형 거점 관련해서 저희 직원들하고 분회장님들하고 논의 속에서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3번 윤찬영 후보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2023년 2월 9일 국내 사업 판매 중장기 발전 방안 노사회의록 4번에 보시면 비대면 판매 도입을 검토하고 세부 운영 방안을 마련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혹시 이 문구가 어떤 내용으로 내포되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온라인에 대한 부분을 뜻하는 건지 간략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30초 이내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후보님 죄송한데 저기 질문을 다시 한 번만 아, 조금 간략하게 좀 명확하게 좀 해주시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23년 2월 9일 국내 사업 판매 중장기 발전 방안 노사 회의록 4번 한 건에 비대면 판매 도입을 검토하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부 운영 방안은 세부 운영을 마련하여 운영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온라인을 뜻하는 건지 왜 제가 여쭤보냐면 어쨌든 간에 지금 27대 함께 운영하고 있는 27대 집행부와 같은 의견 그룹이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인지는 하셨을 거라 판단되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말씀하신 부분이 만약에 온라인 판매에 대한 부분이라고 하면 온라인 판매 관련해서는 노동조합의 동의 없이는 어떠한 형태의 진행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과거 저희가 26대 집행을 할 때 제가 판매주의 수석 부지회장으로 진행을 할 때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EV6 관련해서 온라인 판매 진행이 있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저희 노동조합은 강력하게 막아냈고 오프라인을 포함한 그런 형태로 진행을 해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회의록을 통해서 노사 간의 온라인 판매와 관련해서는 반드시 노사 합의를 통해서 진행한다라고 하는 내용을 문서로서 박아놓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합의 동의 없이는 결코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내용을 말씀드린 이유는 현장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게 지금 27대 판매지와 합의 사항입니다.
합의사항 내용이기 때문에 해석의 차이가 있다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고가 다시 돼야 된다라고 판단돼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어쨌든 이 내용에 대해서는 잘 설명하신 걸 잘 들었습니다만은 제가 나중에 현장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호 2번 박정직 후보님 질문 응답 부탁드립니다. 네. 엄태일 후보님하고 그다음에 그 윤찬영 후보님한테 공통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수도권 그러니까 서울 후보입니다. 그래서 양쪽에 계시는 분들이 지방에 계서 올라오신 후보님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해당 좀 되는 것 같아서 제가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규모 그 지점 운영 및 지원 방안에 대해서 그 후보님들 생각은 어떠신지 그렇게 한번 좀 공동으로 질문을 좀 드리고요. 오늘 후보님한테 말씀하십시오. 엄태일 후보님 발언해 주십시오. 엄태일입니다. 저희 지역에서도 이 부분이 상당히 화두로 돼 있습니다. 소규모 지원 방안이라 표현을 한다라고 하면 잘못 알아들게 되면은 축소된 지점 거점은 폐쇄돼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표현들을 많이들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원 방안이라 표현하는 거는 제 공약에 보시게 되면 전 지점, 전 거점 고급 대형화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대형화만 시킨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지역별로 그다음에 거점별로 신입사원을 충원할 수 있는 제도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이 어느 정도 기틀이 잡힌다라고 판단을 하면 소규모 거점이라는 표현을 쓸 필요가 없다라고 봅니다. 지금의 방안은 뭐냐면은 지금의 방안은 영업을 지금이라도 잘할 수 있는 판매를 잘할 수 있는 지원책이다라고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찬영 후보님 답변해 주십시오. 저희가 지금 현재 전국 5인 미만 거점이 거의 5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장기발전위원회를 통해서 거점 고급화 대형화에 대한 논의들이 지속되고 있고 실천에 옮겨지고 있습니다. 거점 고급화 대형화는 반드시 해당 조합원들의 동의하에 진행이 되어야 합니다. 비자발적 동의에 의한 것은 통합이 아닌 통폐합입니다. 그것은 결코 노동조합이 동의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점소도 필요하다면 고급화 대형화의 과정으로 가야지 됩니다. 그리고 소규모 점소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조원 동지들의 권익이 침해된다면 반드시 그 부분을 바로잡고 갈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기호 2번 박정직 후보님 다음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네. 똑같이 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직무 다각화 관련해서 우리 후보님들 그 완전 월급제 관련해서 직무 다각화 관련해서 우리 후보님들 생각은 어떠신지 두 분께 똑같이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엄태일 후보님 답변해 주십시오. 예, 시간상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급여 체계는 저희들이 고정급이 60% 정도밖에 안 됩니다. 변동급이 40%입니다. 수당으로 40%가 들어가다 보니 급여 차액이 급여가 많이 다운됐다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월급제로 가기 위해서는 최소한도로 기본급에 대한 비율을 80% 이상으로 끌어올려줘야지만이 그래야지만이 현장에 있는 조합원들이 월급제로 전환됐을 때 만족도가 상당히 커질 거라고 판단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기호 3번 윤찬영 후보님 답변해 주십시오. 업무 다변화 다각화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은 공장에 사원용 판매로 나가 계신 동지들이 14명이 계시고요. 그다음에 베테랑 전기차 업무 보조로 나가 계신 분들이 7명이 계십니다. 그리고 현재 집행부에서 논의하고 있는 택시 플릿 지정과 관련해서는 약 20여 명의 조합원 동지들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체적으로 인구와 관련해서는 8천여만 원에 대한 내용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업무 다변화, 업무 다각화는 반드시 월급제를 전제로 해서 진행이 되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호 2번 박정직 후보님 다음 질의 있으시면 이어가고 없으시면 다음 기호 3번 후보님에게 진행 순서 넘기겠습니다. 네, 제가 한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두 후보님한테 이 말씀을 드린 거는 지금 그 장기발전위원회 속에서 이 소규모 거점이 하고 직무 다각화가 제일 큰 이슈가 지금 현재 이슈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소규모 거점 관련해서는 4인 이하 소규모 거점 관련해서는 회사가 계속
노동조합을 압박을 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이것을 진행을 시킬 것이냐, 어떻게 너가 할 것이냐. 그래서 공청회도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공청회 속에서 어떤 답변이 정확하게 온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쭤본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호 3번 윤찬영 후보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두 후보님께 탁송과 관련해서 공통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현장에서는 탁송과 관련된 불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탁송 분량이라든가 그다음에 탁송 기간의 문제, 그다음에 파츠 상품 장착에 대한 이러한 문제점들이 현장에서 불만으로 고조되고 있습니다. 현재 탁송 시스템과 관련해서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에 관해서 생각해 보신 부분들이 있는지, 그다음에 개선 방안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두 분 후보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 후보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은 현장에서 많이 듣고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탁송 관련해서는 제가 볼 때 장기발전위원회에서도 같이 논의가 돼야 된다고 보는 중에 하나입니다. 모든 것은 그 안에서 논의 구조상에서 서로 노사가 만나는 상태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라도 현장에서 같이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정지 후보님 네. 답변해 주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장기발전위에서는 저는 하면 된다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판매지에서는 각종 노사 협의체가 있습니다. 그 협의체에 맞게 진행이 돼야 되는 거고, 장기발전위원회는 장기발전에 따른 임금, 그 다음에 거점 이런 것만 해야 되지, 그것까지 다 돌아버리면 장기발전위원회는 판매지에서 유일한 회사하고 소통 구조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반대를 하고요. 탁송 관련해서는 지금 현장에서 문제가 많죠. 충주 탁송장에서 옵션을 달아서 올라오면 탁송료가 뭐 40몇만 이렇게 저 최근에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가 많기 때문에 탁송 관련해서는 뭔가 개선이 좀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제일 좋은 거는 탁송장을 여러 개 만들어서 진행하면 좋은데 공장과 저희들 간에 내용들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공장하고 저희하고 새로 회사하고 논의를 해서 그렇게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선이 되면 그런 부분들도 공장에 있는 지부장님이나 각 공장의 지장님들과 논의해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판매가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를 하겠습니다. 기호 3번 윤찬영 후보님 계속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예, 탁송 관련해서 마무리 발언을 좀 드리겠습니다. 탁송 관련해서는 탁송이 5대의 차량이 탁송이 돼서 왔는데 4대가 수리를 위해서 다시 내려갑니다. 그 중에 한 대는 올라오다가 다시 내려갑니다. 결국 그 한 대는 해약을 당했습니다. 이것이 현장의 현실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과연 고객 만족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탁송 기간은 특정 기간에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공장 휴가라든가 아니면 인기 차종이 나올 때 탁송 기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는 그러한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현장에서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된 문제 반드시 해결해야지 됩니다. 파츠 상품과 관련돼서 최근에 나온 카니발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비티에 파츠 상품을 장착하게 되면 탁송비가 제주도 같은 경우 100만 원에 이릅니다. 이것이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 이게 고객 만족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게 도대체 고객 만족을 위한 행위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최소한도 파츠 상품은 각 출하장에서 장착할 수 있게끔 이러한 개선들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탁송 시스템과 관련된 문제 전면적으로 개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을 간단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현장에서는 사전 계약 시스템과 관련된 현장의 불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내용과 관련돼서 인지하고 계신 내용이 있으신지, 그다음에 있다면 어떠한 방법들을 가지고 계신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2번 후보한테 먼저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전 계약 관련해서는 회사가 실수한 부분들이 많죠. 그리고 전산도 오픈과 동시에 많은 오류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는 분명히 개선이 돼야 될 거라고 판단이 들고요. 속도하고 문제도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전반적인 그 회사가 아직 시스템이 덜 갖춰진 것 같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저희들한테 다 득이 될 수 있도록 제가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전 계약 관련해서는 계약 순서대로 하는 게 저는 맞다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계약 순서대로 이상입니다.
네, 엄태일 의원님 답변해 주세요. 예,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전계약제도 찬성합니다. 하지만 현장 조합원들이 차량 판매를 할 때 가격표 좀 제발 좀 제대로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차량 가격과 그다음에 옵션이 포함된 카탈로그 하나 없이 사전계약을 하라고 하는 건 진짜 사측의 억측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호사번 윤찬영 후보님 다음 질의 있으시면 이어가고 없으시면 상호 질문 토론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사전계약 시스템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제 입장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직 조합원들 같은 경우에는 사전계약과 관련해서 흑백 가격표 한 장으로 모든 업무를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업 현장에서 고객을 직접 만나는 우리 영업 조합원들은 흑백 가격표 한 장과 흑백 사진 몇 장을 들고 만나고 있습니다. 고객들의 질책에 부끄럽고 창피합니다. 회사에 묻고 싶습니다. 이것이 과연 고객 만족을 위한 행위입니까? 이것이 과연 고객 만족을 위한 시스템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개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모두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판매 지회장 후보 3분을 모시고 정책 토론회를 진행하였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신 3분 후보께 감사드리며 시청하신 조합원 여러분들에게도 유익한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 28대 임원 선거를 정책 토론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